셔터가 반쯤 내려간 채로 며칠째 그대로입니다. 안에는 짐이 그대로 쌓여 있는데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신호만 가다가 끊깁니다. 계약은 이미 끝났고 그 전에 밀린 석 달치 월세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상가는 여전히 남의 물건으로 채워진 채 잠겨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어느 상가 건물주가 실제로 겪은 장면입니다. 대출이자는 매달 꼬박꼬박 빠져나가고 새 임차인을 들이고 싶어도 앞사람이 짐을 빼지 않으니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임대인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단어가 바로 상가 명도입니다. 명도라는 말은 건물이나 토지 같은 부동산의 점유를 원래 권리자에게 되돌려주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에 상가라는 말이 붙으면 상가 건물을 점유할 권리가 없는 사람으로부터 그 점유를 되찾아오는 일을 가리킵니다. 쉽게 말해서 임차인이 계약이 끝났거나 월세를 심하게 연체했는데도 문을 닫아 걸고 나가지 않을 때 임대인이 내 상가를 비워달라고 요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상가 명도입니다. 그런데 같은 명도라도 상가는 주택보다 따져야 할 것이 훨씬 많습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별도의 규칙이 임차인을 두텁게 보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차임 연체 기준입니다. 상가는 밀린 월세가 3달치, 그러니까 3기에 이르렀을 때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3기가 석 달 연속을 뜻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여기저기 밀린 돈을 모두 합쳐서 누적으로 3달치가 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100만 원인 상가라면 밀린 돈을 다 더해서 300만 원에 이르렀을 때 해지가 가능합니다. 둘째는 계약갱신 요구권입니다. 상가 임차인은 처음 계약한 기간을 포함해서 최대 10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권리는 계약 기간이 끝나기 6달 전부터 한 달 전 사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시기를 놓쳤거나 3달 이상 월세를 연체한 이력이 있다면 임대인은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권리금 문제입니다. 임차인이 권리금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명도를 미루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상가 명도가 주택보다 복잡하게 얽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잠긴 상가를 어떻게 되찾을 수 있을까요? 상가를 되찾는 방법은 감정으로 문을 부수는 게 아니라 정해진 절차를 하나씩 밟아서 합법적으로 점유를 회수하는 것입니다. 먼저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계약을 해지한다는 뜻과 언제까지 상가를 비워달라는 요구를 서면으로 분명하게 전합니다. 내용증명 자체의 강제력은 없지만 임대인이 정식으로 해지 의사를 밝혔다는 증거가 되고 나중에 소송에서 든든한 근거가 됩니다. 다음은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입니다. 이건 사실상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상가를 넘겨버리면 애써 받은 판결이 그 새로운 점유자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점유를 그대로 묶어두는 겁니다. 이 신청에는 대략 한 달 정도가 걸립니다. 그 다음이 상가 명도 소송입니다.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소장이 임차인에게 전달되면 임차인은 30일 안에 답변서를 낼 수 있습니다.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되는 절차로 넘어가고 답변서를 내면 임대인이 사실과 다른 부분을 반박하면서 재판을 이어가게 됩니다. 이 명도 소송은 보통 3달에서 6달 정도 걸립니다. 임차인이 아무 대응도 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빨리 끝나기도 합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적극적으로 다투고 항소까지 이어가면 1년 이상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도 임차인이 끝내 나가지 않으면 마지막 단계인 강제 집행으로 넘어갑니다. 법원 소속 집행관이 짐을 강제로 반출하는 절차입니다. 이 강제 집행은 신청부터 실제 집행까지 약 3달이 걸립니다. 흔히 한두 달이면 끝난다고 오해하시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용도 많이들 궁금해 하십니다. 법원에 내는 실비는 인지대와 송달료, 잠긴 문을 여는 비용, 우편료 같은 걸 모두 더해서 대략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입니다. 상가의 가액에 따라 인지대가 달라지기 때문에 사안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변호사 선임료가 더해집니다. 다행인 건 소송 비용은 원칙적으로 진 쪽이 부담하기 때문에 승소하면 밀린 월세와 소송 비용까지 판결문을 근거로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명예 문제도 자주 등장합니다. 임차인이 자기 계약상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경우, 즉 임차인 명의를 바꾸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상가 건물의 주인이 바뀌는 경우, 그러니까 임대인이 바뀌는 경우에는 새 주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고 이때는 임차인의 동의를 따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같은 명의라는 단어를 쓰지만 누구의 지위가 바뀌느냐에 따라 규칙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이야기 속 건물주는 결국 이 순서를 하나씩 밟아서 상가를 되찾았습니다. 돌아보면 가장 큰 손실은 소송 자체가 아니라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몰라서 허비한 초반의 몇 달이었습니다. 감정으로 대응하면 시간과 돈을 잃고 절차를 정확히 밟으면 결국 내 상가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 단계를 빠르고 정확하게 통과하는 데는 실제 경험의 무게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혹시 지금 잠긴 상가 앞에서 막막하시다면 혼자 앓지 마시고 실무 경험이 풍부한 곳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부동산 소송 7,000건 이상, 그중 명도소송만 800건 이상, 점유이정 음지 가처분 600건 이상, 강제집행 200건 이상을 직접 경험한 곳입니다. 부동산 전문이자 민사 전문 변호사인 엄정숙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진행합니다. 명도소송 매뉴얼이라는 책을 쓴 바로 그 저자가 여러분의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상가 명도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면 네이버에서 법도 명도소송센터를 검색해보세요. 홈페이지에서 상가 명도 무료 승소 자료를 1분 만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절차와 비용, 강제집행 요령까지 한눈에 정리된 실무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고 낮 12시부터 1시까지는 점심시간, 공휴일은 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